Let's go. 안녕하세요.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오늘 혼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BK님은 휴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독립기념일 휴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는데 BK님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 예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주는 또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혼자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뷰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저희 그 세이코5 스포츠 GMT 모델을 리뷰했을 때 지나가듯 말씀드린 게 있어요. 투루 GMT와 일반 GMT가 뭐냐, 이걸 나중에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MT 시계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GMT 시계라는 것은 듀얼 타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듀얼 타임 시계들은 쿼츠 시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쿼츠 시계의 듀얼 타임은 다이얼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늘이 두 개가 더 붙어 있죠. 세 개가 붙어 있든 두 개가 붙어 있든. 그래서 타임존을 하나 더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AM, PM까지 가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GMT 시계는 세컨 타임존, GMT 핸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시간에 낮과 밤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GMT 시계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GMT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니치 민 타임이거든요. 이 지도를 쫙 펼치면 영국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시간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가 다른 타임존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GMT 베젤을 돌려서 손쉽게 점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시계를 GMT 시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날에 우리가 GMT 시계라고 얘기하는 시계는 핸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분 초침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늘 하나가 더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GMT 핸드가 되는 건데, 이거의 조상은 롤렉스 GMT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MT 마스터는 포핸드의 조상이 되는데, 사실 이 롤렉스 GMT 마스터 이전에 나왔던 시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글라이신 에어맨이에요. 근데 이 글라이신 에어맨은 3핸드예요. 에디셔널 핸드가 더 달려있지 않습니다. 롤렉스 GMT 마스터보다 1년 먼저 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어요. 일반적인 시계는 시침이 2바퀴를 돌아서 하루를 완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글라이신은 스마트하게 시침이 1바퀴를 돌았을 때 하루를 완성하게끔 24시간계로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시가 이 글라이신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달려있는 베젤을 통해서 세컨 타임존을 볼 수 있게끔 설계한 거죠. 이걸 1년 뒤에 롤렉스가 포핸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출시한 게, 그게 바로 롤렉스 GMT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루 GMT와 GMT의 차이점은 뭐냐? 트루 GMT는 여행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시계예요. 그리고 GMT 시계는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GMT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날의 GMT 시계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1954년도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디지털 시계도 없었고 쿼츠 시계도 없었어요. 그때 나온 시계이기 때문에 이 GMT라는 시계가 탄생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이 GMT 시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투루 GMT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워 핸드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단점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단점은 날짜만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아워 핸들을 큰 틀에서 2바퀴를 돌려야지 날짜가 착각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겠지만 또 여기서 또 장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그 날짜 맞출 때 뭐 데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시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 날짜를 맞추면 안 돼요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그 개발 TV 시절에 나왔던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트루 GMT 시계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짜를 맞추려면 아워핸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재밌는 게 뒤로 돌려도 돼요. 뒤로 돌리면 날짜가 거꾸로 바뀝니다.
근데 왜 이게 여행자 초점으로 맞춰졌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같은 대륙 안에 있어도 타임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뉴욕에서 만약에 시카고로 출장을 가요. 그럼 1시간을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트루 GMT 시계는 아워핸드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칸씩. 그래서 한 칸을 움직이면 10시에서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넘어가면 단순하게 시간을 하나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행자 입장에서는 메인 타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GMT 바늘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GMT 바늘은 홈타운, 뉴욕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LA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LA 타임으로 이 아워 핸드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GMT 핸드는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그대로 뉴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살고 있다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GMT 바늘은 한국에 설정을 해놓고 여행을 갑니다. 영국을 갔다가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이탈리아로 넘어갔다가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러면 저는 아워핸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 타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루 GMT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트래블러스 GMT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이랑 비즈니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GMT 핸들을 이 트루 GMT 시계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GMT 핸들을 한국 시간으로 맞춰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갑니다. 출장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워 핸들을 조정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가요. 손쉽게. 그런데 GMT 시간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 시간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MT 시간을 미국 시간으로 바꿔볼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골 때려지는 거예요. 시계가 전체가 다 움직여요. 한꺼번에 연동돼가지고. 이 개념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 GMT 시계예요. 그래서 이 일반 GMT 시계를 오피스 GMT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핸드가 GMT 핸드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세이코 5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분이랑 비즈니스를 해요. 그럼 한국 시간을 항상 알아야 돼. 그러면은 한국 시간을 GMT 시간으로 설정해놓고 보면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계를 차고 만약에 제가 뉴욕을 갔다가 LA를 갔다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타임을 건들면 바늘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GMT 핸들을 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여행 목적으로 본다면 트루 GMT가 더 활용성이 큰 거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본다면 일반 GMT 시계가 좀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행기 안에서 조정하고 이런 또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얘네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아요. 시간대를 하나 더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 시간대에 낮과 밤을 가늠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시계는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내용이 조금 다소 난해하고 어렵죠. 복잡하고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풀어봤는데 다음에 또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심오한 것 같아요. 시계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심오해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하죠.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돈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카에 눈길을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타임의 준이었습니다.